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4년도에 교재가 개편이 되었었는데 2024년도에는 바뀐 내용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이 일생을 통해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네, 맞죠. 이거는 경제적인 보상에 해당하고요. 2번 개인연금의 보장 그리고 정권 교체, 집단 문화 조장,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는 국가와 사회의 보상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는 기여를 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또 제도적, 정치적 보상과 함께 지적 또 정신적 문화유산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1번의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은 경제적인 보상에 해당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사회복지 분야 중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분야는 크게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 중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1번 공공부조입니다. 이 공공부조를 공적 부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세계적 인권 동향에 따른 노인의 인권 영역으로 옳은 것은 1번 재산권, 2번 선거권, 3번 주거권, 4번 여행권, 5번 강제노동권이 있는데 정답은 3번 주거권이네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에서의 노인 인권 영역은 첫 번째 건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권, 또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또 교류, 소통권, 자기결정권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권리, 아니죠. 2번 의견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권리 역시 아니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요. 3번 성별 차별을 받을 권리 당연히 아니죠. 4번 노동시간에 제한 없음을 유지할 권리 역시 아닙니다. 5번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이것이 정답이네요. 요양보호사의 인권으로는 고용 형태라든가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이 있고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또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든가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또 노동 관련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또 사회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되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5번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5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 아니죠. 원인이 불명확한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2. 주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역시 아닙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3번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다. 정답이네요. 4번 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아니죠. 정상이 거의 없거나 또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고요. 5번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이 아니죠. 노인은 질환에 민감해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실행 능력 기능 증가 아니죠? 저하입니다. 2번 언어 능력 저하 정답이고요. 3번 진압력 역시 저하되고요. 4번 시 공간 파악 능력 역시 증가가 아니고 저하, 또 기억력 증가 아니고 저하. 정답 2번입니다. 7번 노인이 가진 영양 문제로 옳은 것은 1.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정답이네요. 2번 위소화액 증가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증가하는 것 아니죠? 소화액도 감소하고요. 그래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3번 미각의 저하로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아니죠. 짠맛을 느끼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짜게 먹게 됩니다. 4번 고독으로 인해 식욕이 증가하는 것 아니죠.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또 은퇴, 고독, 우울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이유와 활동량 감소로 식욕은 감소하게 됩니다. 5번 인지기능 저하로 음식을 무조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아니죠.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면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과식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이식 증상이라든가 이러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 8번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 수집 맞는 말이죠. 2번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 역시 맞는 말이고요. 3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맞는 말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 확립 아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필요성이고요. 5번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요양보호 관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2번 관찰을 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정답이겠네요. 3번 요양의 관찰에는 대상자의 표정, 목소리 상태, 몸짓 등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표정이나 목소리 상태 그리고 몸짓 등은 굉장히 중요한 관찰 대상입니다. 4번 관찰 시 가장 살펴보기 어려운 것은 안색과 표정 아니죠. 가장 편한 것이 안색과 표정입니다. 겉으로 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5번 관찰은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관적인 관점을 넣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관점만 부각시켜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섭취 요양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답이겠네요. 2번 사례,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번 식사 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손을 씻는 것이 아니죠.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등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식사 방법이라든가 또 속도, 음식의 온도 등 모두 배려를 해서 즐겁고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질병 유무만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또 소화 능력과 함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및 질병 등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대상자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위에서 관찰해야 하는 정상으로 옳은 것은 식사를 할 때 피부 발진 아니죠. 배뇨곤란 역시 아니고요. 청색증이 정답이겠네요. 대상자가 식사하는 동안에 요양보호사는 사례, 또 구토, 청색증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2번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회용품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하고요. 2번 상한 음식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버리도록 한다. 정답이겠네요. 3번 무조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 아니죠.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데 만약에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번 물품은 알아서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 마음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5번 대상자 질환의 특성을 중요시하고 욕구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역시 틀린 말이죠. 대상자의 질환 특성과 함께 대상자의 욕구 또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 부양 특성 중 실금에 해당되는 치매 단계로 옳은 것은 2024년도에 개편된 교재에서 처음으로 나온 치매 단계별 가족 부양의 특성인데요. 올해에는 이 부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 단계에 따라서 가족들이 부담하는 변화는 첫째, 조기 증상일 때는 치매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가족들이 알아차려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 증상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져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들은 부적응 단계를 지나게 되고요. 정신행동 증상으로 부적응 단계를 지나면서 가족들은 지지나 주변의 자원을 물색하게 되는데 이 단계는 네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상이 심해져서 실금을 하게 되면 이 과연 모실 수 있는가? 부양 위기 단계가 찾아오게 되고요. 실금으로 인한 욕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병원 입원을 하면서 병원 수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집에서 모시기 힘든 경우가 찾아오면 시설 입원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시설 입원 단계가 찾아오면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부양 고비 단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사망을 함으로써 상실 단계를 거치는데요. 상실 단계에서는 사별과 애도로 부양이 끝나게 됩니다. 이 가족 부양의 특성과 부담의 변화 단계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부적응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 실금이 시작됨으로써 부양 위기 단계가 찾아오고 시설 입원을 할 때 부양 고비 단계가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금이기 때문에 부양 위기 단계가 된다라는 것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치명적인 말기 질환을 알게 된 경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에 해당하죠. 임종 적응 단계 역시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요. 임종 적응 단계는 일반적으로 부정, 또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또 각 단계별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부정, 분노, 타협 단계에서
혼잣말을 하는 대화체의 내용을 각 단계와 연관지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 시험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부정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5번 부정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의학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의학적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상황을 판단해야 하고요. 그런 후에 대상자를 살펴본 후에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고요.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상황 판단은 의식이 있는지 출혈이나 기타 골절 같은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